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50만) 독자를 사로잡은 구병모 장편 소설 위저드 베이커리가 소설 Y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다. 2009년 출간 이후 멕시코, 프랑스, 태국 등 9개국에 번역 수출되며 꾸준히 사랑받은 작품으로 가족에게서 도망친 한 소년이 우연히 몸을 피한 기묘한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시대에 맞게 바뀐 표현, 새롭고 정제되고 더해진 문장. 반지수 작가의 유려한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이번 개정판에선 구병모 작가 특유의 달콤 쌉쌀한 판타지가 다시 한번 빛난다. 말을 더듬는 16살 소년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의붓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새어머니인 배 선생과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진 나는 여동생인 무희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 평소 끼니를 해결하고자 들른 위저드 베이커리에 숨어든다. 급한 마음에 단골빵집으로 뛰어든 소년이 마주한 것은 놀라운 마법의 세계. 평범한 빵집인 줄로만 알았던 그곳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특별한 빵을 만드는 마법사의 베이커리였던 것이다. 위저드 베이커리에 머물게 된 소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마법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행태를 목격한다. 또한 빵을 만드는 마법사 점장과 그를 돕는 파랑새에게서 따끔한 충고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위저드 베이커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중불에 달구어진 설탕 냄새가 난다.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이 감각의 뒤편에서 들고 일어난다. 방금 막 치대어 풍부한 글루텐을 함유한 중력분 밀가루 반죽의 탄력과 프라이팬 위에 원을 그리며 녹는 노란 버터에서 일어나는 거품과 커피에 얹은 부드럽고 촉촉한 생크림이 그려내는 물결무늬. 나는 그 가게 앞에 설 때마다 발효된 이스트의 활발한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날의 타르트 위에 얹을 무화과잼 또는 살구잼의 풍미를 섬세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이대로 돌아가 집 현관문을 연다는 건 그곳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난감한 가게에서 빵을 사가지고 나온 거잖아. 빵 한 입에 우유 한 모금 물고서 건조하지도 눅눅하지도 않은 오늘분의 감정을 꼭꼭 씹어 마음속 깊숙이 담아둔 밀폐 용기에 가두기 위해. 나는 단지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원해서 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물품의 맨 마지막 줄에는 인상적인 경고문이 곁들여져 있었다. 긍정이나 부정, 자기가 바라는 변화가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것은 물질계와 비물질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마법의 이용 시 그 힘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곳의 마법사가 만드는 빵이라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빵에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향신료이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 대신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분명 몸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더 이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가 굽는 빵의 결마다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배어 있는지, 그 위에 얹어놓은 잼마다
어떤 아기가 끈적하게 매달려 있는지. 언제나 옳은 답지만 고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나요? 나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가 조금은 마음 아팠다. 그는 어쩌면 인간들이 꾸는 꿈이란 그들만의 불필요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타인의 꿈속에서 어떤 상징과 배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나 그 꿈을 자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모두 명백한 현실일 테니. 때로는 한심하거나 어리석기까지 하지만 그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남들의 바람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소원은 없는 사람. 남들의 감사만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뜻밖의 뒤틀린 결과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 현실은 쓴데 입속은 달다. 상처는 새로 돋는 살의 전제 조건. 낄만한 데 껴. 누가 너더러 그따위 짓을 하랬냐? 긴장이 풀리자 뜻밖에도 눈물이 새어나왔다. 학교 담임이 또는 배 선생이 내게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을 채웠던 건 회피나 분노, 억울함 아니면 냉소 같은 것들이었다. 지금 몰려오는 감정은 낯선 종류였고 아픔 또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아는 데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느새 나는 따뜻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그가 입은 흰 가운을 하염없이 적시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 녹던 초콜릿이 타기 직전까지 졸아들었고 조리대 위에서는 쇼트닝이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말없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사람의 감정은 어째서 뜨거운 물에 닿은 소금처럼 녹아 사라질 수 없는 걸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치 통조림만도 못한 주제에. 그러다 문득 소금이란 다만 녹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어떤 강제와 분리가 없다면 언제고 언제까지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씹다 뱉어버린 껌 같은 삶이라도 나는 그걸 견디어 그 속에 얼마 남지 않은 단물까지 집요하게 뽑을 것이다. 위저드 베이커리 함께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마법을 믿으세요? 사람은 무언가 간절해지거나 노력으로 힘들 때 마법이나 기도를 찾는 것 같아요. 주인공처럼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을 때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막막한 날 한 줄기의 햇살 같은 책 같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너무 적절한 일러스트까지 더해져서 그 생동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마법을 찾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법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따스함을 주는 책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에도 위저드 베이커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50만 독자를 사로잡은 구병모 장편 소설 위저드 베이커리가 소설 Y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다. 2009년 출간 이후 멕시코, 프랑스, 태국 등 9개국에 번역 수출되며 꾸준히 사랑받은 작품으로 가족에게서 도망친 한 소년이 우연히 몸을 피한 기묘한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시대에 맞게 바뀐 표현, 새롭고 정제되고 더해진 문장, 반지수 작가의 유려한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이번 개정판에선 구병모 작가 특유의 달콤 쌉쌀한 판타지가 다시 한번 빛난다. 말을 더듬는 16살 소년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의붓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새어머니인 배 선생과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진 나는
여동생인 무희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 평소 끼니를 해결하고자 들른 위저드 베이커리에 숨어든다. 급한 마음에 단골빵집으로 뛰어든 소년이 마주한 것은 놀라운 마법의 세계. 평범한 빵집인 줄로만 알았던 그곳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특별한 빵을 만드는 마법사의 베이커리였던 것이다. 위저드 베이커리에 머물게 된 소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마법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행태를 목격한다. 또한 빵을 만드는 마법사 점장과 그를 돕는 파랑새에게서 따끔한 충고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위저드 베이커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중불에 달구어진 설탕 냄새가 난다.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이 감각의 뒤편에서 들고 일어난다. 방금 막 치대어 풍부한 글루텐을 함유한 중력분 밀가루 반죽의 탄력과 프라이팬 위에 원을 그리며 녹는 노란 버터에서 일어나는 거품과 커피에 얹은 부드럽고 촉촉한 생크림이 그려내는 물결무늬. 나는 그 가게 앞에 설 때마다 발효된 이스트의 활발한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날의 타르트 위에 얹을 무화과잼 또는 살구잼의 풍미를 섬세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이대로 돌아가 집 현관문을 연다는 건 그곳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난감한 가게에서 빵을 사가지고 나온 거잖아. 빵 한 입에 우유 한 모금 물고서 건조하지도 눅눅하지도 않은 오늘분의 감정을 꼭꼭 씹어 마음속 깊숙이 담아둔 밀폐 용기에 가두기 위해. 나는 단지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원해서 내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물품의 맨 마지막 줄에는 인상적인 경고문이 곁들여져 있었다. 긍정이나 부정, 자기가 바라는 변화가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것은 물질계와 비물질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마법의 이용 시 그 힘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곳의 마법사가 만드는 빵이라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빵에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향신료이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 대신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분명 몸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더 이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가 굽는 빵의 결마다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배어있는지, 그 위에 얹어놓은 잼마다 어떤 아기가 끈적하게 매달려 있는지, 언제나 옳은 답지만 고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나요? 나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가 조금은 마음 아팠다. 그는 어쩌면 인간들이 꾸는 꿈이란 그들만의 불필요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타인의 꿈속에서 어떤 상징과 배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나 그 꿈을 자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모두 명백한 현실일 테니. 때로는 한심하거나 어리석기까지 하지만 그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남들의 바람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소원은 없는 사람. 남들의 감사만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뜻밖의 뒤틀린 결과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 현실은 쓴데 입속은 달다. 상처는 새로 돋는 살의 전제 조건. 낄만한 데 껴. 누가 너더러 그따위 짓을 하랬냐? 긴장이 풀리자 뜻밖에도 눈물이 새어나왔다. 학교 담임이
또는 배 선생이 내게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을 채웠던 건 회피나 분노, 억울함 아니면 냉소 같은 것들이었다. 지금 몰려오는 감정은 낯선 종류였고 아픔 또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아는 데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느새 나는 따뜻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그가 입은 흰 가운을 하염없이 적시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 녹던 초콜릿이 타기 직전까지 졸아들었고 조리대 위에서는 쇼트닝이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말없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사람의 감정은 어째서 뜨거운 물에 닿은 소금처럼 녹아 사라질 수 없는 걸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치 통조림만도 못한 주제에 그러다 문득 소금이란 다만 녹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어떤 강제와 분리가 없다면 언제고 언제까지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씹다 뱉어버린 껌 같은 삶이라도 나는 그걸 견디어 그 속에 얼마 남지 않은 단물까지 집요하게 뽑을 것이다.